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이 모처럼 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그러니까 모두 4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기각 결정입니다. 제가 YTN 라디오 가서 이 정도 되면 이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민주당에서 뭐 좀 반성하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형사범 같으면 검사들은 무혐의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무고죄 판단을 합니다. 어떻든 이 8명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중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만 남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을 고려해 볼 때 윤 대통령 선고는 아마도 3월 20일 안팎일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정도로 전망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러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심리미진으로 내부에서 이견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간 결정적인 두 증거가 있죠. 그 두 증거가 모두 오염된 것은 변론 종결 이후에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곽종근의 증언, 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증언이, 그러니까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 증언이 오염된 것은 본인의 음성 파일이 폭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홍장훈의 메모, 이재명과 우원식 그리고 한동훈을 체포하라, 이런 홍장훈의 메모가 오염된 것도 그 메모에 가필된 필적이 민주당 박선원의 필적과 동일한 것이라는, 그렇게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폭로되면서 드러났습니다. 미디어워치에서 폭로를 했죠. 두 결정적 증거의 신빙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선고하기 위해서였는지 변론적에는커녕 평리를 서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 헌법재판소도 이제 국민적 저항이 시작될 기미를 보이자 주춤해졌습니다. 아마 지금 가장 미칠 것 같은 사람은 이재명일 겁니다. 그는 적어도 헌법재판소 평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그 비밀이 조금이라도 새어나온다면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이 제기하는 문영배와 이재명의 친분이 말처럼 깊지 않다 해도, 문영배와 같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이미선의 동생이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바로 국회소추 대리인단의 김미수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 중인 것은 불bil인 것입니다. 왜 이미선과 정계선은 스스로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회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만약 평의의 비밀이 새어나온다면 그 비밀을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일 겁니다. 어떻든 민주당은 다시 헌법재판관 후보자 40여 임명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 신문마다 이 점을 지적을 합니다. 우원식은 12일 기자회견까지 열고 40여 즉시 임명을 최상목에게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40여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직접 비판해 나선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을 두고 위원 위법의 대명사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김민석은 내란범 윤석열에게 보언하려고 헌법재판소 결정조차 무시 배제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8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될 거라며 아주 낙관을 하고 있던 민주당이 왜 총력을 기울이며 최상목 압박에 나선 걸까요? 조선일보도 모처럼 여기에 관련된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이 초조한 야 마흔역 임명 총력전입니다. 바로 그 헤드라인 기사에서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심리를 진행해온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윤 대통령 탄핵은 당연히 각하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와 서구법원, 검찰, 헌법재판소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훼손을 해온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 탄핵은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격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원장과 검사 세 사람에 대한 탄핵 소추가 모두 기각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명 가운데 이제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등 5명이 남았습니다. 8명은 모두 기각이 됐고 5명이 남은 겁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안동환 이정석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남은 5명 가운데 윤 대통령은 2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이 종결됐으며 한덕수 총리는 그에 앞서 2월 19일 첫 변론기일에서 모든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기일 한 번으로 끝난 겁니다. 박성재 장관은 2차례 준비기일을 마치고 18일 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며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의 항소심 선고일인 3월 26일보다 앞서 나올까요? 법조계는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당초 목표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를 시도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떠납니다. 그러나 만약 헌법재판관들에게 약간의 자부심과 그리고 자긍심이라도 있다면 이 역사적 재판에서 어찌 양심을 한풀어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만장일치를 추구한다고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5대3 정도로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점 사항에 있어서 적어도 3사람은 5사람의 인용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어제 있었던 4명의 탄핵재판 선고를 보겠습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서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해서 감사원이 독립성을 해쳤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소가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 위법은 있지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아니다는 겁니다. 좀 세밀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헌법재판소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국무총리의 감사 청구가 있더라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 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 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에 해당한다. 한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의혹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을 하나 부실감사를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새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사건은 이대준 씨 피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월성문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국회 측에서 지적을 한 감사에 대해서도 전부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재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서 주심위원회 열람 없이 감사 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또 국회위원회 현장 검증 시에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 정문감정법을 위반했다. 이 판단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크지 않아서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원일치 기각결정에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그러니까 문영배를 뺀 좌파 3인방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세 재판관 모두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 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무총리가 감사원이 감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만들어 놓았다. 그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이 주장입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은 같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와 근거가 다를 때 내는 것입니다. 자, 다음 검사 3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3사람이죠. 이창수 지검장, 그리고 그 아래 조상원 4차장, 그리고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이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도 최재와 마찬가지로 즉시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창수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 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가 됐습니다. 부실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서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과 2차례 변론 끝에 6월 24일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더 다툴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실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이 현지 곤란할 경우에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데 경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이 부분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 4년이 지나고 시세 조정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에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검찰은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무원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피소 주인인 검사 세 사람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 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고 각하 주장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검사들의 위헌 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됐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탄핵 사유도 검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됐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 먼저 윤 대통령 측 반응을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오후 서울고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의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와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선포됐던 것이다.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한편 윤 변호사는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가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될 일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다.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 항고하라고 하는 게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있다며 천대엽 처장이 자기 부정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저도 YTN 라디오에 나가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먼저 사법부의 행정부를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하급심 판사의 재판을 두고 개인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천대엽은 이미 12.1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회에서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헌적 군 통수권, 명색이 대법관이라는 자가 비상계엄 선포가 된 그 직후에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어찌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는 것입니까? 그는 이미 법관으로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친민주당 율사로서 행동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대검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즉시 항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윤곽근 변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 더 이상 즉시 항고 여부가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 어쨌든 윤곽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유에는 구속기간 도과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 특히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다는 법원의 판단 문제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그리고 영장 쇼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구속기관 도가 문제만 얘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13일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에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1시 반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동안에 지난달 정치불법 명태균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데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펴자 성실하게 수사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지검장을 복귀한 것은 지난해 12월 6일 탄핵 소추되고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입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헌재 결정문에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를 했는지 다소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기자들이 질문에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결정문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제가 작년 5월 부임한 이후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 부분을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한다. 명태균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전담 수사팀이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이송된 것을 봤다. 어떤 사건이든지 지금까지 수사했던 것처럼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는 한편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공판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하며 일부 수사 서류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더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에 불신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계속 줄어들면서 불신의 강도가 세지고 있는 겁니다. 3월 12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캐스터 리서치, 엠브리언 퍼블릭,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이른바 지표조사 MBS 결과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 이 긍정인식은 51%, 신뢰하지 않는다. 이 부정인식은 45%였습니다. 아직은 신뢰한다는 의견이 6%포인트가 높지만 이미 국민 절반 가까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신뢰한다가 54%, 신뢰하지 않는다가 40%였던 것을 감안하면 한 주 사이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긍정, 부정의 격차가 8%포인트나 줄어든 겁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꾸준히 신뢰를 잃어 탄핵 전국 여론조사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험제 신뢰도가 최저치로 나왔습니다. 특히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신뢰한다는 긍정인식이 70%였던 반면에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응답자는 부정인식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인식이 70%로 아주 극명한 대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도 나라는 이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상대방의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아주 강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을 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5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12%포인트나 났지만 결코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2%에 달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절반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한편 이번 지표조사에서 탄핵 인용 의견은 55%, 탄핵 기각 의견은 39%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16%포인트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직전 조사인 3월 1주차 조사와 비교를 하면 탄핵 인용 의견은 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탄핵 기각 의견은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인용 응답이 무려 98%인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탄핵 기각 의견이
91%에 이르렀습니다. 이만큼 나라는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가 없다면 국가도 강도 집단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행위가 도덕성을 잃거나 적정 절차 두 프로세스를 벗어나서 강자의 권리로 절약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 현인 그룹이죠. 소피스타라고 불리는 현인 그룹.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정의론인 이 정의는 강자의 이기다 하는 말이 현실화하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적어도 악마가 지배하는 그 지옥은 막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